이라는 줄 알았어. 아, 엄청 많이 남았는데? 뭐야? 시험 끝나고. 자, 어휘. 이거 어휘 아니구나. 네. 이거 주제가 첫 번째 문장에 있는 contingency pricing이거든요. 이걸 우리나라말로 굳이 말하면 승소시 보수 약정. 승소시 보수 약정의 정의와 장점. 정의. definition. 정의와 장점. 이거 내용 대표적인 승소시 보수, 그러니까 결과 기반 result based pricing이라고 나오는데 그 변호사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나도 변호사 접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처음에 선불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일부 돈은 주겠지만 이 사건이 승소를 하면은 그만큼 돈 더 주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이 패소를 하면은 그만큼의 돈을 안 주고, 그래서 승소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소를 했을 때 보수적으로 더 주는, 그러니까 결과를 기반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의 정의가 나오고,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돈 많이 줬다가 패소하면 어떡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형태의 결과 기반이야. 결과 기반. 결과에 따라서 정의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이 결과 기반으로 이루어져. 그럼 너네가 시험을 1등급 받으면 나한테 50만 원이고, 약간 이런 거겠지. 예를 들면 그것은 어떤 관행인데 뭐라고 불려지는 관행이야. 이게 주제죠. 승소시 보수 약정. 근데 그것은 사용이 되는데 변호사에 의해서 사용이 됩니다. 보통 변호사 업계에서는 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고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의예요.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주고 있어요. 자, 이 가격 책정은요, 주요한 방법이야. 어떤 주요한 방법인데, 개인 치사나, 치사가 뭔지 알죠? 인절이가 꼭 부상만이 아니라 마음 다쳐서 예를 들면 이혼, 바람을 폈어, 배우자, 이런 것도 다 개인 치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특정한 소비자 소송. 케이스가 법적인 단어에서는 경우가 아니라 소송이에요. 그럼 개인 치사 소송이나 소비자 소송. 소비자 소송이 뭐야? 소비자 보호법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비는 원래 동사로 비용을 청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수동태니까는 비용이 청구되는 주요한 방식이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합니다. 정의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way는 여기서 that은 뒤에 문장을 보니까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필요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완전이라고 쓸까요? 그 완전한 문장을 이끌기 때문에 여기 나온 that은 관계 부사 대용의 that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선행사가 way일 경우는 how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how 대신에 that으로 대체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in이치 가능합니다. 자, 이 접근법에서 자세한 다시 한번 정의 2번 문장에서 간단히 내려주고 자세한 방법,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쌤이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이 좀 꼬여. 말이 잘 안 나와. 이해를 좀 해줘요. 말이 잘 안 나오네. 변호사들은 요게 포인트인 거야. 여기 내용상 요게 포인트. 여기 언틸이 포인트죠. 그럼 사건이 해결이 될 때까지, 사건이 뭔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주 낫이야. 변호사비나 지불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데요. 그렇대요. 됐죠? 그리고 이때 외는 할 때보다는 관계 부사로 받아야 돼. 관계 부사. 근데 그때는 이때 관계 부사의 선행사는 안 나와. 생략됐어. 굳이 말하면 사건이 해결될 때가 왜는 선행사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사건이 해결되면 그때 대행의 변호사들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컨슈머 아니야. 고객들 아니야.
변호사들은 돈을 지불을 받아요. 너네 근데 페이는 사형식일 경우가 많아요. 간목에게 직목을 지급하다. 근데 지금 이 변호사들이 간목이었는데 걔가 앞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더라도 여기가 직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변호사들이 어떤 돈을 지불을 받아요? 돈의 퍼센트. 근데 어떤 돈의 퍼센트인데 그 고객이 받는. 고객이 누구한테 돈을 받아? 승소하면은 돈을 받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면 이혼이면 위자료 이런 거 받을 거 아니야. 거기에 몇 프로를 떼서 변호사한테 가는 방식인가 봐요. 됐어요? therefore 네모하세요. 그러므로 당연히 therefore이지. 왜? 봐봐. 야 이거 봐봐. 고객이 받아야 얘는 받잖아. 그럼 이게 원인이야. 여기 당연히 favor. 그럼 in the client's favor. 근데 favor은 여기서 유리한 거야. 그럼 당연히 고객이 받아야 돈을 받으니까 고객한테 유리한 결과가 있을 때만이 보상을 받겠지. 다시 해석할게요.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보상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과에 대해서만 의역을 한 거예요. favor 별표에.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라고 뭐 좋은 점이죠. 타당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끝 설명이라고 쓰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contingency pricing의 정의와 특징이 나왔고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 특정이라는 게 make sense가 막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이거야. 납득이 된다고. in part because야.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이 경우가 얘들아 아까 어떤 경우였어? 개인치사, personal injury나 consumer case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에서 개인 처벌에서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런 거 당연히 어휘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법에 대해서 생소하잖아요. 우리 법에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뭐 이러는 거 잘 모르잖아. 당연히 잘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봐봐. 얘 동사인데 여기 or이 생략된 거야. 여기 or이 이렇게 생략된 거야. intimidate는 원래는 무슨 뜻이야? 원래는 좀 겁을 주다, 위협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주눅들게 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쓰세요. 주눅들게 하다. 그럼 수동태인 거야. 그럼 약간 주눅이 든 거지. 누구에 의해서? 법 회사에. 당연하지. 우리 무슨 사건이 있어도 변호사 찾아가는 것도 법률사무소 찾아가는 것도 조금 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가격 측정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야. 누가 됐어요? 근데 여기 봐봐. 왜 우리가 이렇게 주눅이 들고 두려워해? 얘들아 이때 대열은 누구야? 은근히 지층추로 나올 수 있겠네? 누구의 가장 큰 두려움? 변호사야 고객들이야? 고객들이겠지. 고객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연히 너무 비쌀까봐. 됐어요? 비쌀까봐. High fees for case. 어떤 사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높은 수수료가 있을까봐. 근데 어떤 사건인데 얘를 선행사로 해서 이렇게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얘네 take 시간 투부정사인 거 알죠? 뭐뭐 하는데 얼마큼이 걸리다. 그럼 해결을 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사건들이 있어. 그럼 너무 수수료 높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법정 소송까지 잘 안 가죠. 왜냐면 거기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남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이제 편견이 있겠죠, 보통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타당한 것을 얘기를 한 거고요. 7번, 8번이 장점이에요. 굳이 말하면.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고객들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죠. 어떻게 보면은 문해라고 쓸 필요는 없지만 고객들의 입장에서 너무 쫄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특정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대리아를 확실히 할 수 있어. 보상을 인슈얼이 이제 확실히 하다. 송태니까는 뭐라고 될까? 확실히 받아. 우리나라 말이 어렵네요. 확실히 할 수 있어. 송태요. 인슈얼을 확실하게 해주다. 안심시키다 뭐 이런 뜻이니까. 얘네들은 대리아를 확실히 할 수 있어. 뭐를? 이때 대리는 또 고객이죠. 집중. 이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얘네가 놓으니까 지불을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뭐 할 때까지. 또 얘는 고객이 있네요. 고객들이 세트먼트 이제 합의금 뭐 이런 개념이겠지. 해결이 다 되고 나서
그럼 합의금을 받기 전까지는 지불을 안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어? 이게 장점이 되겠죠. 이런저런 다른 가격 측정, 그러니까 승소시 보수 가격 측정에 의해서 서비스의 경제학적인 가치. 니네 여기 서비스는 여기서 뭐야? 변호라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을 변호해주는 그 서비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여기서 포인트는 또 before이야. 그 변호를 하기 전에는 측정이 되는데 안 되지. 왜냐면 승소할 수 있을지 패소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얘는 오늘 그거 봤어? 신혜성? 신혜성 알아요?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 신화는 알아요? 신화 모르는 사람. 신화 몰라 그룹? 아, 잘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신화는 거의 전설이에요. 쌤은 신화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6명의 멤버. 전진 알죠? 전진. 에릭도 알죠? 몰라 보니? 정말 공부만 했구나. 거기서 쌤의 구오빠가 신혜성이에요. 신혜성. 신화 노래 들어보면 제일 이제 달콤한 목소리가 있어요. 신화가 범죄자 그룹이에요. 범죄 안 저지른 사람이 없어. 한 명 빼고. 뭐 옛날 가수들 다 그러잖아 보통. 근데 너무 표만하니? 진짜야. SS 슈가 도박하고 그러잖아. 그런 다 범죄죠. 근데 내 구오빠인 신혜성이 옛날에 한번 도박을 했다 걸렸어. 사람들이 개욕을 했지. 나도 이 새끼 정신 못 차려. 근데 생각보다 연예인은 도박 되게 많이 신정은 알죠. 죽지도 않고 계속 도박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음주운전을 걸린 거야 신혜성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이 떨어지지. 옛날에 좋아했던 나를 내가 창피하고.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왜 끊어졌어? 다른 차 다른 내 차가 아닌 자기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거야 훔쳐서. 근데 이제 뭐 그 사람 말로는 거의 정신이 그냥 마탱이 갔더라고. 그 정도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가난하지 않으니까 훔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 거 아니. 뭘 떠나서 아무튼 그거 완전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거야. 그래서 진짜 근데 되게 유명한 그룹에서 거의 요즘의 수준의 요즘에 그룹 모르겠다. 요즘 수준 남자 그룹 누구 있어?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 요즘에 BTS구만. BTS를 넘을 그룹 없고 거의 남자 그룹 없다 요즘. 그치? 있어요? 요즘 여덟 전성. 뭐 아이브 정도였어. 아이브급. 엄청 유명했어요. 엄청 유명한 저 다 알았지. 엄마 아빠는 신화 알아? 다 알아요 엄마 아빠. 근데 너무 내가 오늘 마음에 안 좋더라. 내가 좋아했던 그 오빠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45살이거든요? 망가져가고. 근데 이 얘기 왜냐면 그런 사람은 엄청 비싼 변호사를 쓸 거 아니야. 심신미약,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100% 하잖아. 그럼 그 변호사는 승소시 보수 약정 안 하더라도 엄청 비싸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리고 김앤정이라는 그 법률사무소 알아요? 거기는 합격하기도 개어렵잖아요. 거긴 변호사들 급에서도 거기는 김앤정은 이제 최고예요. 근데 이제 거기 비서도 되게 어렵거든요. 쌤 친구들 중에 거기 비서 출신이 되게 많이 엄청 예쁘고 공부 엄청 잘 2대 출신 애들이 막 거기 막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변호사도 기본 월급이 막 이런 거 이게 너무 속물적인 얘기인가? 근데 이제 거기도 진짜 막 의사를 뛰어넘는 정도의 월급을 벌거든요. 근데 완전 누가 봐도 최악인 사건 있지. 쓰레기 같은 사건. 그런 사람들 이제 변호해주고 그런 거지. 너 어떻게 생각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자기의 어떤 무슨 말인지 알지? 정의를 내려놓는 거지. 돈을 위해서. 너네한테 예를 들면 내가 유민이한테 1,000억 줄게 변호해줘. 그러면 이제 얘 하겠지. 살인자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서 신혜성을 변호하는 변호사 옆에 있더라고. 영상을 보니까 저 새끼는 돈 받으니까 해야겠지 어떻게든. 고유정도 막 변호해줬잖아요. 공익 변호사 말고. 고유정 알아요? 살인한 여자. 살인했어요? 심각하다. 그 애기 죽였잖아. 새엄마 했잖아. 배우가 한 거 아니에요? 어? 배우가 한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내가 봅시다. 봐요. 쓸데없는 소리 또 했네. 아무튼 비포링 거 알겠죠? 그 변호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그 변호라는 가격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어렵겠지.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provider이 누가? 변호사들이겠지. 그리고 변호사들은 어떤 가격을 development 여기서 전달하다. 어떤 가격인데 얘가 선행사고 원로 A to B.
댐이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이 위험을 나눌 수 있게 허용해주는 가격. 위험과 보상을. 어떤 위험과 보상인데? To the buyer. 잠깐만. 바이어는 고객이야. 굉장히 어렵게 써냈네. 그럼 고객들에게, 구매자니까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가치를 제공한다는 게 고객을 뭐 하는 사람인 거야? 변호하는 거 있잖아. 굉장히 말을 어렵게 썼네. 그럼 고객을 변호할 때 이 사람들도 사실 위험성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이 사람도 잘 되면 수익이 있을 거 아니야. 보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공유할 정도의 가격만 전달한다는 얘기야. 말 자체가 어렵지만 아예 무보수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한 요 정도는 그래도 위험성은 벗어날 가격을 제시를 한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굳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다가 승수하면 이제 더 받고 뭐 그런 얘기겠지. 아예 무보수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하다 보니까 뭐가 너희도 느껴져요. 지침추론 중요할 것 같죠? 지침추론 아까 위에 부분에 데이가 한번 변호사 있었고 거의 밑에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로 나왔었고 마지막 문장에서도 그 지침추론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근데 진짜로 그 지문 중에서 막 복잡한 문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수고도 없고요. 마지막 문장 정도? 인디스에 거기 빼고 그냥 the economy value of the service is how to determine before the service 거기랑 1번 문장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뭐 어거지로 쌤이 그 다음 7번 그리고 이거는 어휘 매우 중요한 어휘.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1번 주제 쓰세요. 이유를 묻는 질문의 진짜 의도 땡땡. 이유를 묻는 질문의 진짜 의도. 학문적이거나 물리적인 분석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를 듣기. 말씀하셨던 숙제 검사 있잖아요. 시험들이 너무 늦어서 내일까지 해와서 내일 시험. 네네네. 그 애들 누군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유를 묻는 질문의 진짜 의도. 학문적이거나 물리적인 분석이 아닌 개인적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건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면 1번 이게 여기 봐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의 예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얘가 뭐냐면 야 유민이가 갑자기 나가면서 진짜 미안 유민이가 맨 앞에 있을 맨날 여진이가 나가면서 문을 개빡 빡 하고 나간 거야. 그럼 내가 질문한 거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질문을 쌤의 의도가 뭐야? 했을 때 너네가 갑자기 시연이가 이러는 거야. 문에서 공기가 충돌해서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와 또라이네 이러겠지. 미안 또라이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다빈이가 그러는 거야. 얘 손이 전율이 흘러서 뭐 이러면 그럼 나도 또 왜 저래? 그럼 내가 왜 저래 진짜 이유는 뭐야? 여진이가 무슨 말인지 알지? 개인적인 무슨 이유 때문에 닫았냐가 궁금해하는 얘기야. 화나서 쌤한테 빡쳤어요. 이런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싶어? 무엇을 듣고 싶어에 when we are를 생략된 거죠? 우리가 질문을 물어봤을 때 이거 그냥 동격의 개념이에요. 없어도 무슨 질문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요게 예이지만 요 예로 갖다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예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존이 슬랩이 뭐야? 팍 닫은 거야 문을. 쾅 문을 두드려. 쾅 문을 닫았어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진짜 듣고 싶어하는 건 뭔데? 봐봐. 야 봐봐. 니네 물음이 나오면 물음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 대답. 근데 맨 처음 대답이 안 나오고 오답이 먼저 나오는 거야.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얘들아 쌤 어제 뭐 했게? 영화 본 거 아니야. 쇼핑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 때문이 아니야? 이게 쌤이 아까 말한 약간 과학적인 그런 대답인 거야.
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게 아니야. 존이 평소보다 평소에 에너지 더 많이 put into 그의 행동, 문을 닫는 행동에 에너지를 더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분사구문이죠. 4형식 문한테 더 많은 스피드를 줬어요. 이건 진짜 춘수한 직역이고 평소보다 에너지를 많이 써서 문이 속도가 빨라져서 쾅 닫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죠? 여기는 그런데 그 문의 빠른 속도라는 것은 result in 결과죠. from 쓰면 안 돼요. 이걸 굳이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에 아주 헤비한 심한 충돌을 야기했어. 누구와의 충돌? 문의 포스트, 문지방과의 팍 충돌이 세졌어. 속도가 빨라졌어. 그리고 뭘 야기했어? 그리고 속도가 매우 이제 소리가 엄청 커졌고 램프. 아 얘들아 이거 이거 그냥 야기한 거를 3개로 말했다. 이게 1번이야. Heavy collision of the door with the door post. 이게 1번은 야기한 거. 두 번째는 큰 소리를 야기했어. 소리가 되게 커졌어. 이게 두 번째야. 듣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얘들아 봐봐. result in에 걸리는 거죠. 여기 봐봐. 설명 좀 어려워? result in이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동명사가 요거고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1번과 2번은 의미상의 주어 같은 거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는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야기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 분사보다는. 알았지? 내 말 듣고 있어? 그럼 등이 흔들리게 했어. back and forth, 앞뒤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그럼 사실은 어떤 설명이야? 약간 학문적인, 약간 물리적인 분석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나오잖아. 이거에 대한 부가 설명.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우리는 보통 we're not interested 나오잖아. 관심이 없어. 어떤 보도? 1년에 원인과 결과. 근데 뭐를 이끄는 원인과 결과야? 그 슬래밍이라는 확 닫히는 걸 이끄는 진짜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의 어떤 연결고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얘들 봐봐. 처음 질문은 대답이었어? 오답이었어? 여기까지 오답 1이라고 쓰세요. 그럼 이거는 존의 몸에 대한 분석이었어? 이 문에 대한 분석이었어? 아, 존의 몸에 대한 분석이었어? 확 닫히는 걸 이끄는 문에 대한 분석이었냐고. 문에 대한 분석이었죠. 오답 1이. 자, 그 다음 문장 neither. 여기서 끝났네. 또 neither 동글뱅이. 그럼 니네 neither를 쓴다는 건 또 기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거기다 또 오답 2죠. 오답 2. 그럼 아직까지도 맨 첫 번째 문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어? 안 나온 거야. 그럼 뭐도 아닌데? 뭐도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아닌데? 2가 왜 나온 거야? expect가 일반 동사니까 2로 나온 거야. neither이 도치 유발하는 거 아시죠? 부정어구가 문장에 매달. 이런 건 소중 중요하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우리가 뭐를 또 기대하는 건 아니야. 어떤 보도를 또 듣고 싶은 건 아닌데 미세한 과정. 누구의? 존의 몸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과정. 근데 뭐 하는 과정인데 그의 이런 확 닫힘을 이라는 움직임을 유발하는 미세한 과정에 대한 보도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얘 몸속에서 무슨 과정이 일어나서 확 닫았는지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니래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듣고 싶은 거. 5번이 거기다 써 1번 문장에 대한 연결하세요. 대답이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답이라고 쓰시면 되죠. reason, 그 이유, why question, 왜라는 질문이라는 것은 뭘 요구해? 말 그대로 진짜 이유, 개인적 이유. 여기 나오네요. 그가 예를 들면은 기분이 상했어. 알았어. offend는 기분을 불쾌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기분이 상했어. 이런 정말 진짜 이 사람의 개인적 이유를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자, 자 그러면 이분 우리가 뭐 할 때조차 생각해. 굉장히 말이 추상적이네요.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개떡같은 소리야. 생각하다의 목적어야, 대점. 얘는 그냥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러니까 유물론적이라는 게 말이 또 뭐냐면 또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물리적으로. 화가 났다라는
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다. 그러니까 유발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유발되다. 밝혀내다. 그럼 송태니까 그가 존이 화가 난 상태가 존의 뇌에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또라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왜 화났어?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지. 존의 뇌가 뭐가 어떻게 돼서 이건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또 이 질문에 대한 이유로 또 뇌를 분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할 때조차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어떤 정답? 신경학적인 용어. 예를 들어 뇌에서 뭐가 일어나서 화났어. 이런 거 관심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왜라는 질문, 뭐에 대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왜라는 질문에서는 여기까지는 다 인부예요. 아주 주어 동사 안 나왔어. 우리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의 이유,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지. 이 사람들의 신경학적인, 유물론적인, 학문적인, 물리적인 어떤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되게 말은 쉬운데, 그러니까 내용은 쉬운데 말을 되게 어렵게 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4번 문장 중요, 그 다음에 7번 문장이 주제잖아요. 7번과 5번 문장이 주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외워야 될 거 정도는 아닌데 2번에서 result from이 아니라 in이고 result in에 3개 해당되는 거, a heavy collision이랑 loud noise and the ramp rocking인데 여기서 ramp rocking에서 rocking은 동명사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ramp가 들어간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인가요? 6번 보실까요? 이거 3번. 아, 7질문이네. 6개가 아니라 또 개소리를 한 나를 친다. 6질문 줄 알고 괜찮겠다는데 7질문 게이트웨이까지 있네. 미안해요. 괜히 신혜정이 니네 모르는 얘기를. 자, 여기다 주제 쓸까요? 근데 이것도 주제가 좀 해. 이거 주제가 막 이쁘진 않은데, 사람다움이라는 것의 과정적인 본질, 과정적인 속성. 근데 이것도 얘들아 말이 좀 어려워. 사람다움이라는 단어의 과정적인 본질. 과정적인 본질. 너네 이제 어떤 단어 뒤에다가 후드를 쓰잖아요. 이게 뭐야? 다음이죠. 어덜트 후드 하면은 성인기를 말하는 거고, 뭐 차일드 하면 아이다움에 대한 얘기잖아요. 마더후드 하면 엄마스러움. 그러니까 후드라는 단어가 접두사로 들어가면 그런 단어의 성격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personhood야.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로는 become이야. 과정, 프로세스. 과정의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니네 애기가 처음에 딱 태어나자마자 완벽한 사람다움이야? 모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감 전혀 할지 모르죠. 걸을지도 모르고 무슨 말? 점점 처음에는 사람다움이 아니었다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사람다워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4번에서 however 이라는 어떤 접속사를 제시하면서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요. 너네 이 말이 곧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아이들은 아직 성인이 안 됐잖아요. 그럼 과정이라면 아이들이라는 건 아직 그런 personhood가 없네? personhood라는 성격이 없네? 이런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런 그린 거야. 이 사람의 결론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쌤도 이 사람이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쌤이 느낀 이 사람의 결론은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다는 얘기야. 아이라고 해서 사람답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서 그렇게 따지면 사람다운 건 아니야. 언제든지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다움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고 다시 되찾을 수도 있는 게 personhood야.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거 학교에서 진도 나왔어요? 이거 나갈 때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말이 우리나라 말로도 좀 어렵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이승 가주어고요. 대신 진주어야.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본문에서 프로세슈얼에 이 강조를 해놨죠. 과정적인이라는 프로세스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sonhood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글 전체에서
소재가 되는 거니까 사람다움이라는 것의 과정적인 어떤 특징은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스니까 여기서 become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누군가가 a person, 사람이 되는 거야. 뭐 하면서? 뭐하려면 그냥 어울려 지내는 거죠. 살아가다라고 돼 있는데 어울려 지내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주장이 되어진대요. 너네 항상 이제 어느 정도 해보면 알겠지만 주장되어져, 생각되어져.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아닐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화자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사실 미국의 철학자인 이 사람이 이 입장이 뭐야? 이거야. 그러니까 personhood라는 것은 과정적인 특징이 있어. 이 입장을 취한대요. 그러면 그는 이 입장을 취하는 그 사람은 대지하게 이게 유지보다는 사람이 보통 주어 나와서 유지보다는 주장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과정적인 입장이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이는 충분히 인간 같진 않겠지. 왜? 아직 되어가는 과정의 초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형용사야, 형어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나온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오네요. 이건 나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에 따라서 가나의 어떤 철학자, 그러나 네모 별표 앞으로 빼고 무조건 위치 중요하고 이 문장이 내용적으로 이 글이 중요하죠. 왜요? 앞에 나온 흔히 사람들이 생각되는 거와 반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과정답다고 하면 아이들은 충분히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완벽하게 사람 같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이 가나의 철학자, 동격이구나. 가나의 철학자인 이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그럼 나는 위에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 의견을 동의를 하는 거지. 알았어? 그럼 나는 대디하를 주장할 건데, 잘 들어? 여기 말이 어려워. 여기서부터 여기 봐. 여기까지가 대디하의 동격이야. 얘가 주어고 is가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주장이 드디어 나오는 거니까 중요하죠. 이 사람다움이라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거죠. earn. 얘네 earn은 내가 항상 설명하지만 물론 earn의 1차적인 뜻은 그냥 표면적인 뜻은 얻다. 근데 내가 earn은 설명할 때 말하지만 항상 가로 하는 거야.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거야. 너네 어디서 복권 당첨돼. 그 earn이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우리 힘들게 어머니 아버님이 나가서 돈 버시는 거 earn이라고 하잖아요.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건 반드시 earn인 거야. 그래서 이 earn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이라는 게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사실은 잘 들어, 잘 봐, 여기 잘 봐, 이따가 물론 이 사실이 맞긴 해. 사람다움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꼭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다움을 얻어지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기도 커가면서 아프고 사회화 되면서 얻어지는 거, 이런 사실이 뭘 부정하는 건 아니야. 아이들의 사람다움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이 의견이 아니란 얘기야. 내 말이 됐니? 사람다움이라는 게 힘들게 얻어져. 그건 맞아.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로 오해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이 없어? 그건 아니라고. 지금 위의 사람과 반대 의견을 취하는 거야. 내 말이 됐어?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이 뒤부터 무슨 얘기냐.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겠죠. 이은 동글뱅이, 어디야. 이 동글뱅이. 이은 앞에 4번 문장에서의 그 팩트야, 팩트. 그럼 그것은 뭔데? 물론 사람다움이 노력을 통해서 얻어줘야만 해. 근데 그것은 affirmation은 확인하는 거야. 확인이야. 부정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denial의 반대. 어떤 의견을 확인하는 건데, personhood라는 것은 여기부터 진행 중인 과정이야. 그러니까 최종의 과정이 아닐 뿐이지, 아이라고 해서 그럼 사람다움이 제로, 이건 아니라고. 그냥 진행 중이라고. 근데 얘들아, 어테인도 저 위에 어니랑 똑같아요. 얻어지는. 그냥 꽁으로 얻어져? 그건 아니야. 뭐를 통해서 얻어지는데? 남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남들과 그 사람의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행 중, 아직도 미완성인 진행 중의 과정이라는 거지. 그걸 확인하는 말일 뿐이지, 앞의 사실이 아이들은 사람다움이 없음, 아이들의 사람다움을 부인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이거 설명 다시 꼭 들으세요, 영상. 이승 또 그 사실이야. 저 4번에서 the fact that personhood must be earned를 말하는 거라고. 그럼 이 사실은 require A to B는 누군가가 어떤 이상과 규범을 확인하고 지켜야 되는 걸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이상과 규범인데 생각되어지는 뭐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지역 사회에 어떤 돌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구성하는 이상이 있어. 지역 사회의 삶을 구성하는 규범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지역 사회에서는 노인을 공경하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너네가 처음에 모를 거 아니야, 아기 때는. 근데 그런 거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화를 하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런 것을 누군가한테 요구해.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작용을 하면서 얻어지게 되는 지속적인 과정인 거지. 그렇다고 이걸 확대 해석해서 그럼 아이다움이면은 아이는 사람다움이 없다. 이건 아니라 똑같은 얘기야. 알겠죠? 디즈. 여기 이때 디즈가 뭐야? 요거야, 요거. 그럼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성되는 이상과 규범이라는 게 뭔데? 여기 나오네. 예를 들면 야, 관대함. 애기들 처음에 관대함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남들 거 다 뺏어. 왜 이기적이라서요? 아니야, 양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뺏는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자비, 자일, 그냥 리스펙, 존중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성취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요. 이거 위치 쉽죠? 됐어요? 얘들아 듣고 좀 어렵죠? 수많은 속담, 몇몇의 아프리카 사회의 수많은 속담들을 refer to, 나타내는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 거야? A는 to만 써요. 어떤 규범, 지금 위에서 설명한 그런 규범을 충족시키는 것을 실패했던 사람들을 언급을 한대요. 근데 어떤 규범인데 expected of예요. 뭐뭐 하도록 기대되는, 예상되는, 기대되는. 그러면 완벽하게 인간다운 사람. 이게 형용사야. 인간다우려면 이래야 되는데 이런 기대들이 있어. 근데 그것에 충족되는, 그러니까 그것에 기대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속담이 있대요. 그러면 쌤 봐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애들이야? 그건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디스는 뭐야? 이 속담.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속담이 예를 들면 뭐가 있는데 여기 나오네. 그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뭐야?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이상과 규범에 충족하지 못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for sure to고 미주죠. 못 미치다. 좀만 있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n이야. 그럼 당연히 나는 위의 내용과 반대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은 애기 때 못 미친다고 주장했잖아.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안 해? 안 해. n이잖아. 그럼 우리는 애기 때만이야 인생의 주기에서 어느 단계라도야? 어느 단계? 물론 애기일 때도 있지만 50대가 돼서라도 거의 죽을 때 다 돼서라도 이런 기준을 못 미칠 수가 있어. 이기적일 수 있어. 사라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드라는 것은 여겨질 수 있어. 뭐로써? becoming.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 돼가는 과정인 거지. 그런 개념으로 퍼스널드를 바라봐야지 애기는 퍼스널드의 부인이야. 이건 아니라고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 퍼스널드야. 이 퍼스널드라는 것은 특징 알아나? 예측돼? 안 돼? 안 돼. 무슨 말이야? 이런 기준에 미칠 것 같아. 얘가 한 40대 돼서 그럼 얘는 인간다워졌네 하다가도 내일 아침에 또 바뀔 수도 있지.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 그리고 끝이 없는 과정이라고요. 끝이 열려있다. 끝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네 100살이 되더라도 인간다움이 100% 될 것 같아? 그건 아니란 얘기야. 100살이어도 20살보다 인간다움이 없을 수 있다고. 이르니? during it 또 각증가로 해. 끝까지. 쉽지 않죠? 프로세스가 선행사. 그럼 그 과정, 듀링이가 뭐? 그 과정? 그 과정? 동안. 그 인간다움이 돼가는 그 과정 동안에 여기 나오네? 인간다움은 성취되다가도 언제나 또 잃어버려질 수 있어. 한 20대 때쯤에 쟤 사람다워졌네 하다가 갑자기 30대 때 쟤 왜 저래? 이랬다가 정신 차리고 감옥 갔다 와가지고 다시 인간다움을 얻어질 수 있어. 이해됐어요? 근데 그것은 뭐에 따라서 주변의 환경, 주변에 누가 있냐, 어떤 교육을 받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인생의 단계여도 인간다움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유동적이라고. 고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듣고 있니?
굉장히 말이 어렵지만 좀 이해됐어요?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한지를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쌤이랑 비슷하게 설명을 하긴 할 거지만 이거는 받을 게 되게 많죠. 딱 봐도 무겁죠. 여태까지 했던 내신에서 제일 좀 내용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휘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은 위치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원래 순서였으니까 매 의견 not a denial of personhood 출처 여기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10번 외우고 11번 외우세요. 그리고 6번도 외우세요. 그리고 5번도 외우세요. 내가 최소한 거는 최소한으로 하는데 외워야 될 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 6, 10, 11이에요. 맞아. 그리고 4번인 not a denial of personhood to children 거기도 외우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럼 6까지 하면 끝나잖아요. 일단 나온 범위는 다 끝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6건 하고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2학년 때만큼 집착적으로는 복습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쑥쑥 내용이랑 뭐 문제 풀면서 위주로 훑어볼게요. 객관적 문제 같이 푸는 거는 뭐 못할 것 같고. 독가서도 할게요 그러면. 독가서 준비해 오세요. 알았어요? 네. 다음 시간 단어는 교과서